이 출생증명서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 박진석. 혹시 당신이 맞으십니까? 고요했던 박진석 회장의 저택 거실, 모든 소음이 증발한 듯한 완벽한 정적 속으로 한 청년의 목소리가 얼음송곳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막 현관으로 들어서던 박성재의 손에 들려있던 최고급 가죽 서류 가방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비로소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이자 박진석 회장의 아내인 고성희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다 못해 투명해진 피부 아래로 파랗게 핏줄이 비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고 그녀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맹렬하고도 처절하게 흔들렸습니다. 지난 25년간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지만 영원히 망각의 수면 아래 가둬두려 했던 과거의 망령이었습니다. 그 망령이 김우진이라는 서늘한 이름을 가진 청년의 모습으로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그룹의 총수 박진석 회장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저녁 신문을 읽다 말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찰나의 당혹감이 스쳤으나 곧이어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재벌 총수다운 냉철하고도 날카로운 관찰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처음 보는 청년 김우진. 고급스럽지만 몸에 익지 않은 듯 어색한 재킷과 그 안으로 보이는 낡은 티셔츠의 부조화.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가난이나 준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서늘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을 박진석 회장은 위아래로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것에 가까운 시선이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인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그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질문을 하는 건가? 경비들은 어디서 뭘 하기에 이런 자를 들인 거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박성재가 바닥에 떨어진 가방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성큼성큼 다가와 김우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모욕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 성함을 입에 올려. 당장 경비들 불러서 경찰에 넘기기 전에 썩 꺼져. 하지만 김우진은 분노에 차 씩씩거리는 박성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두 사람, 새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는 고성희와 여전히 가면과도 같은 평정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박진석에게 못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저택 안에는 오직 세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우진은 들고 있던 낡고 누런 서류 봉투를 육중한 대리석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그러나 무거운 의미를 담아 올려놓았습니다. 툭 하는 그 소리가 마치 거대한 망치가 얇은 유리를 내리치는 것처럼 거실 전체에 섬뜩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우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고성의 여사님께서는 제 어머니이십니다. 뭐라고? 이 미친 자식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박성재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김우진에게 주먹을 날릴 듯이 달려들었지만 박진석 회장의 나지막한 제지에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굳건하던 미간에도 드디어 옅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시선을 돌려 아내인 고성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숨길 수 없는 공포의 빛이 김우진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아주 미세한 신빙성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성혜 씨,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저 청년이 누군데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지? 당신이 숨겨둔 조카라도 되는 건가?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필사적으로, 정말이지 필사적으로 정신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지난 25년간 피눈물을 삼키며 자신의 영혼을 팔아싸아 올린 이 화려한 성이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전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마 돈을 노리고 접근한 파렴치한 사기꾼일 거예요. 여보, 성재야.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어서 이 정신 나간 사람 끌어내. 당장. 고성희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선 히스테리에 가까웠고 날카롭게 떨리는 그 끝은 거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우진은 그 격한 반응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체념과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서늘하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25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하실 말씀이 겨우 그것뿐이신가요? 사기꾼이라니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존재 자체가 어머니께는 사기처럼 느껴지시는 겁니까? 김우진은 테이블 위에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빛이 바랜 사진 몇 장과 누렇게 변색되다 못해 가장자리가 사가버린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는 그중 가장 먼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낡은 출생증명서 한 장을 박진석 회장 앞으로 슥 밀었습니다. 어머니 고성애, 그리고 아버지 박진석. 회장님, 제 말이 전부 거짓이라면 이 서류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발행한 이 공문서도 제가 만들어낸 사기꾼의 소행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진석 회장의 눈이 돋보기를 쓴 듯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무겁게 손을 뻗어 출생증명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박진석이라는 세 글자가 그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서 까맣게 잊고 있던, 아니, 애써 잊었다고 믿고 있던 어느 먼 시간의 파편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사업 확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며 잠시 머물렀던 제주도의 푸르고 깊은 바다, 그 바닷가 근처에 허름하지만 정갈했던 작은 식당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꿋꿋하게 웃던 한 여자 고성희. 아내와 사별한 후 깊은 상실감에 잠겨있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던 그 짧았던 만남. 그러나 분명히 너무나도 선명하게 존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박진석의 목소리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체할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고성희는 거의 반사적으로 테이블로 달려들어 서류를 와락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서류의 표면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전부 조작된 거야. 회장님, 제발 속지 마세요. 저런 건 요즘 세상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가짜라고요. 그만. 박진석 회장의 불호령이 천둥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그 누구도 심지어 고성이나 박성재조차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와 깊은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손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며 멈칫했습니다. 성애 씨, 당신은 잠시 가만히 있어. 내 허락 없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마. 내가 직접 듣겠네. 박진석은 다시 김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관찰이나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 그것을 갈망하고 또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절박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계속해보게. 자너가 가진 모든 증거를, 자너가 내게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김우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증거,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진석과 고성희가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고성희는 지금의 화려하고 불안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소박하지만 건강한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첫 번째 사모님과 사별하신 후 깊은 슬픔에 잠겨 계셨고 저희 어머니는 지옥 같던 폭력적인 전남편에게서 도망쳐 나와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운명처럼 만나셨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그 시간이 인생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순간이었다고 일기장에 쓰셨더군요. 고성희의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대리석 바닥으로 부서졌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진 속의 행복에 겨워하는 자신은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김우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성희를
그리고 박진석을 바라보며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25년간 골마 터진 상처에 고름과 응축된 분노가 서늘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급히 서울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소문에서 회장님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회장님 댁에는 새로운 안주인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거대한 그룹의 총수인 회장님께 다가갈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가정이 있는 회장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혼자 저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잠에서 깬 듯 잠옷차림의 영나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험악하고도 무거운 분위기에 영나의 해맑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었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거실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고요?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영나에게로 향했습니다. 고성이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적인 표정으로 영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영나만큼은, 내 딸 영나만큼은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영나야, 어서 방으로 올라가. 어른들 이야기 중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고성이의 다급한 외침은 김우진의 잔인한 진실 앞에 힘없이 가로막혔습니다. 김우진은 티 없이 맑은 영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너가 영나구나. 박영나. 미안하지만 넌 박진석 회장님의 딸이 아니야. 뭐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영나의 세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우진은 마지막 서류, 또 다른 출생증명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나의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고성이었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박진석이 아닌 고성이의 폭력적인 전남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나의 친아버지는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계획적으로 회장님께 다시 접근했고 영나를 회장님의 친딸인 것처럼 완벽하게 속여 재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어릴 때 수술을 받지 않으면 20살을 넘기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당연히 수술비가 많이 드는 병이었죠. 가난했던 어머니에게 아픈 아들인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을 겁니다. 김우진의 눈시울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붉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보육시설 앞에 버렸습니다. 아주 차가운 겨울날에요. 그리고 영나를 데리고 보란듯이 회장님 댁으로 들어오셨죠. 당신의 친아들은 병든 채로 차가운 시설에 버려두고 다른 남자의 딸을 당신의 딸로 속인 채 지난 25년간 호의호식하며 살아오신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고성의 여사님? 아니, 어머니. 고성이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변명도 거짓말도 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영나는 그 충격에 휩싸여 비틀거리다 소파에 주저앉았고 박성재는 이 끔찍하고도 추악한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 친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거실을 지배한 것은 박진석 회장의 얼음장 같은, 그러나 그 안에 뜨거운 용암을 품은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서류와 사진을, 글자 하나하나, 사진 속 인물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김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김우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자신을 쏙 빼닮은 날카로운 눈매와 높은 콧대, 그리고 고성이를 닮은 굳게 담은 입술.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혈연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었어.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박진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강인한 재벌 총수의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김우진을 힘껏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 못난 아비가. 정말 미안하다. 김우진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25년간 꾹꾹 참아왔던 울음을 마침내 터뜨렸습니다. 보육원에서 혼자 아파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밤들,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로 지새웠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서러움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찾은 아주 작은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결혼할 때 가져왔던 값비싼 예물과 명품 옷까지 그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그녀에게 단 한마디의 변명도 단 한 푼의 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희망처럼 붙잡으려 했던 딸 영나조차 당신 같은 사람, 내 엄마 아니야. 라는 잔인한 말을 내뱉으며 그녀에게서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 회장의 거대한 집은 주인을 잃은 유령선처럼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진석은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지만 손수 서투른 솜씨로 아침 식사를 차려 김우진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우진아, 많이 먹어라.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 이제부터는 이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만 해줄게. 너가 그동안 못 누렸던 모든 것을 이 아비가 목숨을 걸고 전부 다 되찾아 줄 것이다. 김우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따뜻한 밥을 한술 떴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버지의 온기였지만 그 온기만큼이나 가슴 한편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한편 영란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것 같았던 어머니가 자신을 기만하고 친오빠를 버렸다는 배신감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박성재 또한 복잡하고 불안한 심경으로 식탁에 앉아있는 김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의 친아들. 그는 앞으로 이 집안에서 그리고 JW그룹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본능적으로 계산하며 깊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카페에서 김우진은 자신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인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지은호 역시 김우진처럼 보육원 출신이었기에 누구보다 그의 아픔과 상처를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우진아, 정말 잘됐다. 신문에서 봤어. 이제라도 아버지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지은호의 진심 어린 축하에 김우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그런데 막상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아픈지 모르겠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것도 영나한테 상처를 준 것도 결국 나니까. 그럴 거야. 25년이라는 세월의 상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괜찮아지겠어. 너무 자책하지 마. 넌 그냥 내 자리를 찾은 것뿐이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괜찮아질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지은호는 따뜻한 손으로 우진의 손을 잡아주며 진심으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김우진은 그런 지은호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한편 도시의 가장 후미진 곳, 허름한 모텔방에 홀로 남겨진 고성이는 도끼 어린 눈으로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대로 무너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패배감과 분노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갓 태어나 포대기에 쌓여있는 작은 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박진석, 김우진. 너희는 아직 내 진짜 비밀을 몰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고성희의 입가에 섬뜩하고도 비틀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쟁취하겠다는 악마의 미소였습니다. 김우진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이가 필요해.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한 내 마지막 카드. 내 진짜 딸. 지은호. 그래, 은호야. 이제 엄마가 너를 찾으러 갈게. 고성희는 과거 김우진의 심장 이식 수술 순서를 앞당기기 위해 병원 서류를 조작하여 자신의 친딸인 지은호를 서류상으로 사망 처리하고 먼 곳으로 입양 보냈던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욕망과 복수를 위해 자신이 버렸던 또 다른 자식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서늘한 귀환으로 인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진실과 거짓, 그리고 그 속에서 추악하게 드러나는 인물들의 처절한 욕망과 갈등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25년간 완벽하게 숨겨졌던 아들 김우진의 등장은 박진석 회장의 화려한 성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악녀 고성희는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공주처럼 자라온 영란은 자신의 뿌리가 거짓이었음을 알고 큰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로 만난 박진석과 김우진은 잃어버린 25년의 세월을 되찾으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고성희가 자신의 마지막 패, 진짜 딸인 지은호를 찾아 나서면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비틀린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